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이를 2주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에서 최근 1주간 환자 증가세가 650명대로 감소했다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 발생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에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3단계 격상 없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회식, 집들이, 신년회 등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의 숙박시설 예약은 3분의 2 이내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는 금지됩니다. 전국의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의 집합 금지도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는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4명으로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새해 연휴를 맞아 진단검사 횟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824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또 늘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25명 늘면서 총 942명이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신규 확진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을 때는 800명대, 많을 때는 1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평균을 내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주 넘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도 아주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한 배경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246명, 경기가 222명입니다. 수도권이 국내 발생 확진자의 68%를 차지합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남의 이 확진자는 3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이 945명,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가 80명, 울산 중구 선교단체가 83명, 그리고 광주 북구 요양시설이 66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또 종교시설과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만 해도 27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성탄절에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고요. 오늘자로 36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위중증 환자를 나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이 40대 이전까지는 거의 없고요. 70대 위중증 환자가 39%로 가장 많습니다. 80대가 23%, 60대가 27%, 그리고 50대가 8.5%입니다. 위중증 환자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어제까지 누적 사망자는 약 920명인데요.
이 중 80대가 5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70대, 60대 이런 순서입니다. 확진자들은 모든 나이대에서 고르게 나오고 있지만 치명적인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족끼리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가족 간 전파가 많은 만큼 새해 인사도 꼭 전화로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국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또 영국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3명은 지난달 병원에서 사망한 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80대 남성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검체를 분석해보니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한 명도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한 한 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인 어제 하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모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익명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맞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는 확진자가 누적 80명이 됐고 서울 중랑구 교회 61명, 광주 북구 요양원 66명 등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달부터 국내 개발 치료제와 해외 백신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오전부터 수용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5차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사이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5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4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000여 명이 오늘 검사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사흘에 한 번씩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시키고 동부구치소는 확진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생활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추 장관은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모범 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 집행정지도 시행하겠다며 동부구치소 건물 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교회와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4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수성구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인데요. 앞서 이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되면서 교회 전체 신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관련 확진자는 4명인데요. 달서구 나눔연합의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 환자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등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 5개 시군에서 20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구미와 경주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등이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 감염 확산이 계속됐던 포항 구룡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대구 28명, 경북 35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맞춰 내일까지 예정됐던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가족 간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전남은 해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 체육동호회 관련 확진자 1명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사람이 6명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를 포함해 의사 체육동호회 관련 감염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족 간 전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족 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가족 간 전파로 감염된 사례는 17가족 40명에 달합니다. 전남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해남군에서 부산 지역의 확진자인 딸과 접촉한 어머니가 확진됐는데요. 이 해남 확진자와 접촉한 해남 지역의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연말 연초 방역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방역 수칙을 오는 1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나온 지 거의 1년 만입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플로리다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여 명입니다. 닷새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거의 1년 만에 미국에서 2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31일 하루에 3,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도 34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거의 5분의 1, 사망자 수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피해 국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도 12만 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때 미국 내 여행객 급증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성탄절 연휴 등 이번 연말연시 기간 미국 내 공항 이용객도 수백만 명이라 이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We know that 2 or 3 weeks of more hospitalizations and more deaths that follow last week and the week before caseload, we are still going to have our toughest and darkest days.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에서도 2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도 여행 이력이 없어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1,24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됐지만 실제 접종은 280만 회로 미국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안 돼 100만 명이 백신 투여를 받았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이 이스라엘 북부 아랍계 도시에서 100만 명째 백신 접종이 이뤄진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목표치가 인구 930만 명 중 5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수출 비행에 나서는 화물기. 조심조심 실리는 건 우리 주력 수출품인 IT 제품들입니다. 80톤의 제품이 중국 상하이로 향합니다. 세계 최초로 A350 기내 개조를 통한 항공기 화물 운송을 실시함으로써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도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분주함이 보여주듯 올해 수출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교역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등도 전망이 밝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지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의 다른 축인 내수, 즉 소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백신 상용화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내놓은 올해 소비 증가율도 지난해 하락폭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은 GDP 성장률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숫자보다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금 저변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치유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고용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K자형 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자형이라고 좀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더 좀 상황이 개선되고 기업 실적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대면 업종이나 임시 일용직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워져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즉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어떻게 불균형을 최소화하느냐가 올해 우리 경제의 체감 온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달러화 기준 주요 86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한국 증시는 2조 982억 달러로 한 해 전인 2019년 말보다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국 증시의 시총 증가율은 86개국 중 6번째로 특히 G20 국가들 가운데서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정오가 지난 시간이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도로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기차에 의해서 해상으로는 눈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3도에 머물겠고요. 대구가 3도, 전주는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까지 떨어집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